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 사실 이게 9년이라는 시간을 버티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우리가. 왜냐하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손을 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무슨 끈을 붙잡고 그렇게 9년씩이나 버티셨어요? 제가 지금 되게 질문도 좋고 제가 느끼는 건 이래요.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셔서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9년이라는 시간에 뭐 때문에 해라고 하면 전 정확한 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그래도 대단하세요. 9년 왜냐면 버티는 게 쉽지가 그, 않거든. 그쵸. 버티기 쉽진 않아. 난 집 돌아가면 난 음, 못 버틸 것 같아요. 난 집 돌아간다면. 음, 그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또 무식했기 때문에 난 버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바보 지혜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처음에는 이 산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 산을 따르려고 그 성공자들 따라가지고 가는데 그 산이 아닌 가 올라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뭐야? 내 이렇게 하다가 내 청춘이 다 고갈나는 거 아니야?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내가 한 번쯤 정도는 내가 제대로 정신 차릴 때 있어요. 냉정하게 뒤돌아볼 수 있어요. 냉정하게 내 결과를 보고 판단할 때가 와요. 그게 음. 그래도 그나마 나를 좀,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그 판단이 오기 전까지는요, 저한테 9년이라는 시간 반 이상은 종교 같은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그 사람이 어떤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시간적으로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이게 어떤 성과가 없으면은 대다수가 이게 구렁텅이로 빠져버리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9년이라는 시간을 붙들고 있는다는 거는 내가 만약에 대표님의 입장이었다면, 내가 젊었다면은, 내가 그 나이였다면은 나는 과연 가능했을까? 아마 딴 일을 찾아도 찾든지 뭘하든지 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얘기는 지금 할 것 같아요. 저도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딴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9년을 이렇게 저도 제 생각에는 운이고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음, 아줌마들하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 비즈니스 가지고 그렇게 오래 어울리는 거, 저는 그 인내심이 지금은 없어요. 그때는 있었지만 음. 그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도 얘기했듯이 9년 안에는 대부분 그냥 종교식의 어떤 믿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가 무섭다니까요. 예. 음. 근데 또 그 하나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지만, 과거의 어떤 그 9년 안에 이런 내역들을 보면, 그래도 좀 멍청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오지 않았나. 그리고, 어,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거 할 게 없었어요. 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셨구나. 왜냐면 제가 보험회사 가서도 면접 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호주에선가 이제 제가 바비큐 샵에서 한국 사람 밑에서 한번 일해 보려고 가서 일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제가 댄스 강사였을 때 돈을 더 벌려고 더 빡세게 일해가지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학비까지 벌려고 한번 바비큐 샵에서도 제가 토요일 일요일인가 근무해봤어요. 이틀하고를 바로 잘렸어요. 그리고 음, 한국에 와서도 어쨌든 호주에서는 케이팝 강사가 되게 유명한 강사인데 한국에 와서 안산에 이지 댄스 학원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서도 일하다가 내가 영업에 대한 PPT를 보여주고 그때 다단계 어쨌든 그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줬는데 그 다음 주인가 내가 잘렸어요. 거기서. 정서가 다르니까 그럴 아니 수밖에 그러니까 없죠.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약간 뭐라고 하지? 센스가 좀 떨어졌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도 좀 약간 무식한 아니, 면도 그땐 없지 않아 있었. 센스가 떨어진 게 아니라 문화도 다르지, 경험치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예, 없어요. 그리고 나를 써주는데 생각보다 내 비자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내가 처음에 피부 미용 자격증, 피부 미용 거기에서 몇 가지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와,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다행히 뭐 다단계에서 뭐 외국 사람이 F사 비자는 된다고 하니까 나름 그렇게 영업에 등록해가지고 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예, 솔직히 그냥 정말 다른 거 할 게 없어가지고 계속 버텼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글쎄요.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는 누군가한테 창업을 다시 시작하고 지금 PCM처럼 이렇게 뭐 이런 창업을 해가지고 컨설팅 이렇게 하고 싶냐고 다시 물어본다면 난 누군가한테,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측근들이 이준 PD님도 그렇고 자기는 창업 안 하겠대. 내 하는 걸 보면서. 네, 내 하는 걸 보. 나 예전에도 그랬어요. 내가 그 지하 사무실 안산의 원곡동에 지하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했을 때도 내 동창들이 있잖아요. 저를 보면서 나니까 나름 같이 따라서 이런 뭐 이런 영업도 배우고 하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라면 이 모습을 보고 자기는 절대 안 한다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무 고생하는 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있잖아 창업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창업이. 왜냐면 이미 한국에는 창업한 사람 많고 자영업자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한테는 오히려 더 기회가 뭐냐면 영업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마케팅과 세일즈를 이해하면요. 기존의 잘못된 비즈니스에 개입해가지고 수정해줘도 거기에 대한 매출에 대한 상당한 파일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창업을 새롭게 해가지고 뭔가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의 어떤 기회를 보고 저 대표가 필요한 교육이 뭐고, 저 대표가 필요한 마케팅이 뭐고, 저 대표가 필요한 이게 이 판매 과정이 무엇인지를 좀 더 엔지니어링하고 좀 더 수정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그걸 알 때, 대표하고 직접 제안해가지고 회사 매출액이 지금 50억이다 하면 어떻게 하면 이 회사 매출액을 100억을 키웠을 때 내가 거기에 퍼센테이지를 얼마 나눠 약간 이런 식으로 임원급으로 오히려 성장하고 그 회사 대표가 괜찮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협력하는 체제로 해야 되지. 저는 내가 만약 지금 다 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나는 그냥 괜찮은 어떤 나라 혹은 괜찮은 사람 밑에 가서 제가 지금 경험한 13년 동안의 이 내용을 가지고 누구랑 협력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괜찮은 사람들하고 협력해 가지고 그 브랜드에 업힐 것 같아요. 그 브랜드에 음, 업혀서 내가 갈 것 같아요. 저는 새롭게 비즈니스 창업 안 한다 얘기예요. 비즈니스 음, 창업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이미 다 맞아. 만들어진 비즈니스 안에 내가 개입해가지고 원래 기존의 매출 50억을 100억을 만들고 1000억을 만드는 쪽에 내가 좀 더 힘쓰는 게 내가 내 잘하는 일만 하면 되잖아요. 지금은 봐봐요. 세금도 이 생각해야지, 그 세금 생각해야지, 고용 생각해야지, 마케팅 생각해야지, 뭐 이것저것 뭐, 아우, 난 다시 시작한다면 나 이거 안 할죠. 네. 대박. 근데 제가 이제 그 PCM을 만나서 그 콜드콜이라는 도구를 배워가고 영업 현장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뛰면서 그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PCM이라는 이 커뮤니티 그리고 그 콜드콜이라는 도구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빠른 물고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음, PCM이라는 곳이 내가 이 콜드콜이라는 도구를 얻어서 내가 열심히 뛰기만 하면, 진짜 제대로 하기만 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제가 음, 보니까. 해보고 나서 이제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소득 스킬을 얻으려면은 우선 이제 처음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콜드콜을 몇 콜을 하고서 아유, 난 가서 하니까 잘 안 돼. 아니면은 한번 팔고 나서 이게 고소득 스킬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음,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300, 700을 끊을 수 있는지 그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만은 사실은 그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음, 금방 남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우리 시스템은 300, 700 있는데 너 이거 혜택 얼마나 되는데 너 사. 이런다고 이거 사지 않아요, 사실은. 음, 그래서 저는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제가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이제 이런 어떤 영업 사원들은 무조건 고객들을 만나면서 그냥 쉽게 누구나 다 평등하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음, 근데 실질적으로 고객을 콜드콜로 제가 볼 때 한 3개월만 가서 열심히 뛰게 되면 한 100명은 만날 수가 있어요. 내 고객으로 하다 못해 음, 접점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음, 자그마한 거 음, 하나라도. 그렇게 하면서도 얼마든지 고객을 분류해서 그 사람을 그 중에서도 또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제 니즈가 있는 사람들을 음, 찾으면은 그러면 거기서도 고소득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환경을 만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현장에서 뛰어보면서 그래서 대표님께서 어떤 그런 이런 상담 거래가 내가 가서 뭔가 연결을 해야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연결도 안 하고서 이제 그런 것들을 쉽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실질적으로 제 파트너들도 그렇고, 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해요. 그게 봐봐요. 힘들어.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아까 방금 지금 환경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그 네네. 환경이요. 언제부터 그 환경을 계속 연구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발전시켜 왔는지 아세요? 보험 판매할 때부터 사실 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계속 연구해 왔는데 음, 여기에 진짜 사기와 거짓이 거짓과 진짜 그냥 제가 지금 얘기하는 환경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거래건이잖아요. 네네.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3개월이든 콜드콜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거래건과 그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돈도 나오고 기술도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네네.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수치화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측정 가능한 프로세스라고 해요. 네, 근데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음, 것처럼 개미들이 일반 영업사원들이 그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 환경이 필요한데 그 환경이 거의 사기급으로 나온 환경이 뭐냐면 옛날에 아마 80년대인가 보험 판매를 더 잘하기 위해서 했던 그 환경의 개입이 뭐였냐면 자기 개발 시장이었어요. 아, 그걸 카네기가 그렇군요. 얘기한 거예요. 어, 카네기가 저기 댄페냐라고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그거 아냐고. 보험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를 만드는데 그게 자기계발 시장이에요. 자기계발 시장 우리가 만든 이유는 뭔지 아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댄페냐가 뭐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자기계발 시장은 측정 불가능한 거래요. 그러니까 음, 종교처럼 막연하고 종교처럼 믿음만 크고 종교처럼 우리가 지금 사람을 10명을 만나서 몇 명 약속 잡고 몇 명을 클로징하고 얼마 돈이 나오고 우리가 전환율이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네, 측정 가능한 영역인데 보험 네네. 영업사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뭔가 이 유효기간 이 영업사원들이 금방 그만두지 않기 위해서 매출을 높이기 위해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자기계발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 사례를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요. 이거 음, 덴페냐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기득권에서 얘기가 오고 가는 거를 우리 같은 개미들한테 표현을 해준 거예요. 저는 음, 그거를 덴페냐에 대한 그 사람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알았던 거거든요. 재밌잖아요. 아, 그래서 요즘에 네. 이 백만장자들 어설픈 백만장자들이 뭐 부자의 화건이라든가 무슨 모닝 뭐 미라클 모닝이라든가 무슨 다양한 어떤 이런 그 보이지 않는 뭔가 어떤 그 심취된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든가 뭐 이런 시크릿이나 이런 내용들 다양하게 뭐예요? 고객들뿐만 아니라 영업사원들을 주입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기존 그 유효 기간을 오래 두게 만드는 거야. 이게 환경이란 말이에요. 이 음, 자기 개발이란 환경 안에서 이게 장단점이 음,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여기에 너무 빠지면 어때요? 돈은 못 벌고 그냥 하나의 종교를 더 추가시킨 거고. 근데 여기에 적당히 빠지면서 적당히 이용할 줄도 알아야 돼. 영업사원들이. 그랬을 때 그렇죠. 나도 거기에 심취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건 돈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내 느낌만 좋을 뿐이고 내가 언젠가 음, 될다고 하는 그 자신감이 있을 뿐이지 그게 돈하고는 직접 연결이 안 돼. 돈은 거래건이에요. 근데 그놈의 거래건을 연결하려면 환경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측정 불가능한 이런 자기계발, 이런 종교 같은 이런 환경 플러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측정 가능한 영역을 같이 합쳐줘야 돼요. 그래서 아, PCM에 들어오면 저희가 하는 영역은 측정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영역만 하다 보니까 피말리는 거예요, 사람을. 음, 완전 군대처럼 완전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다 보니 그 고강도 훈련에서 사람들이 어때요? 아, 그래도 측정 불가능한 뭔가 자기를 위로해주고 내가 사실 안 되는 사람인데 된다고 이렇게 나를 칭찬해주고 이런 커뮤니티에 그 사람들 속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돈하고는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결과는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방금 피디님이 걱정하고 피디님이 생각하고 피디님이 지금 가지고 있던 고민이라는 또 많은 사람들 고민했던 이 환경에 대한 영역은 이미 80년대부터 보험 상품 판매하기 위해서 이미 이게 역사예요, 이거. 그래서 자기계발 음, 시장은 반은 사기고 음, 반은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자기계발 시장에 그렇게
지금은 저희는, 그러니까 거래건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개발 시장에 치우치지 않아요. 거래건 잘하고 진짜 레이 달리오라든가 저런 정말 엄청난 대거인들, 그 부자들은요, 제가 지금 얘기한 망하지 않는 법칙과 리스크를 줄이고 심지어 리스크를 없애고 이게 잘 됐을 때는 완전 그 소득이 극대화된 소득에 대한 그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이 사람들은 집중하냐면 긍정적인 부자들의 어떤 화근에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언제가 잘 될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절대 잃지 않게끔 리스크를 싹 다 없애는 쪽에 거의 피해 망상주의자들이에요. 저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 왜? 그렇게 해야만이 어때요? 망하지 않고 음, 시간 속에서 모두 다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운의 알고리즘까지 타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음, 개미일수록 밑바닥일수록 사람들 어때요? 이런 일반 웬만한 그럴싸한 백만장자를 던지는 그런 메시지나 붙잡고 어때요? 종교나 붙잡고 언젠가 될 거. 100% 제가 장담한 삶은 그렇게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운이 와도 운은 나가요. 그런 식으로 갔다가는. 이게 운이 들어오는 어떤 영역에서 운을 붙잡을 줄을 알아야 돼요. 좋은 여자 만나면 그 좋은 여자를 붙잡을 줄을 알아야 되거든요. 끝까지 늙어 죽을 그렇죠. 때까지.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이 내용을 모르고 이 하강 국면이 뭐고 상승 국면이 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면 그거 알아요? 좋은 물고기, 빠른 물고기 들어와도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운이 좋았고 내 돈 벌어봤는데 왜 옛날에 돈 벌었는데 지금 거지지? 다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신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진짜 하려면 쌈닭이 돼야 되고 진짜 하려면 거래건을 만들어야 돼. 진짜 하려면 진짜 피해망상주의 제가 얘기했잖아요. 긍정적인다고 해서 돈이 벌어지는 긍정적인 것과 돈 버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맞아요.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네. 잘 알았습니다.